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한 작가님의 오늘 아침 긍정학원의 일부분입니다. 언어라는 거,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는 거. 그래서 언어를 얼마큼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 보이는 것, 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는데 돈을 벌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경제와 금융에 대한 용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저축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뭔가 대출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선다라는 것이죠. 우리 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이 책 되게 유명하죠,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명한 작가님은 이 책을 이제 고독이들과 함께 읽는 이번 달에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경제 금융에 대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모른다고 가정한다라면 이 책이 잘 안 읽어지겠죠.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명한 작가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7쪽에 걸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근본이 제도, 미국 연방 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그죠? 기준금리, 다우존스 지수, 대차 대조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귀에 쉽게 그냥 이해가 되고 들린다라면은 그 책은 쉽게 그 부분을 읽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라는 말이 내 언어의 세계가 결국은 내 한계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알면 당연히 더 많이 보이고 더 기회가 보이고 그것에 대한 투자라든지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먼저 알면은 책도 잘 읽어지고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만큼 당연히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결, 내 능력을 또 다른 것으로 외국어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듯이 요리 또한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리도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나서 다른 요리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소금도 여러분 그냥 일반 소금이 있고 맛소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차이점이 있죠. 설탕도 마찬가지. 달기는 하지만 소금도 짜기는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조청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재료들의 특성을 알면은 그 차이를 알면은 어떤 것과 섞으면은 이런 맛이 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리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차이를 알면은 그 섞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또 조합해서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언어가 아는 그 범위가 늘어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죠? 이게 모든 것에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알기 위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런 경제 금융 용어를 따로 공부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세상이 알려주는 기회를 듣고 내가 알아채기 위해서는 이 경제 금융 용어를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96가지 경제 금융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책을 뭐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용어를 알고 내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는 사람이 잘 읽어지고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명한 작가님도 이것을 공부를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96개를 본인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보면 매일 이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만의 뭐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상, 그죠? 그리고 또 블로그 이런 거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또 책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0개씩 그냥 열심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충분히 10일이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공부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게 설명한 것들을 명확하게 그냥 한 줄로 내가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알미 생기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투자할 부분, 어디 부분을 공부를 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겠죠. 그죠?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것은 결국 돈을 번다라는 것은 내 몸값을 올려야지 내가 아는 것이 많아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값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앞서 말한 96가지의 경제, 금융, 용어 관련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상의 언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도 툭툭 내던질 수 있는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언어가 되게 아주 익숙해지면 경제, 금융에 대한 모든 그런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그런 전문가가 하는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본인의 투자 철학이 생길 것이고요. 이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언어가 되게 여러분 10개씩 10일 동안만 한번 본인에게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아는 것을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돈이기도 하고 결국은 내 몸값을 올리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세 개는 결국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그 경제 금융 용어에 96개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던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꼭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 이더라도 알게 되면 보는 그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안 해보셨다라면 한번 이 96개의 경제 금융 용어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 결국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